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본 간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검사 돕기 6단원 이제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특수 검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저번 시간에 뭐 혈액 검사, 뭐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객담 검사, 그리고 X선을 이용한 특수한 검사들 배웠었죠. 흉부 X선, 정맥 신우 조영술, 바륨 관장의 하부 위장관 조영술과 또 상부 위장관 촬영법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두꺼운 바늘로 이제 막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연하게만 알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배웠는데, 우선 천자는 흉광천자, 복수천자, 요추천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흉광천자 먼저 보겠습니다. 흉광은 흉광에다 이제 바늘을 찌르는 건데, 그 목적은 늑막강 내에 바늘을 삽입해가지고 늑막액이나 거기에 차 있는 공기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늑막액이나 공기가 들어있으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줌으로써 늑막의 압박을 이제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겠습니다. 당연히 멸균된 외과적 무균술에 의한 멸균된 천자 세트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천자, 그 특수검사의 천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체위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체위에다가 빨간 표시 해놨잖아요. 흉광천자의 체위는 이게 딱히 무슨 체위다라고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의자를 이제 똑바로 앉는 게 아니고 등받이 쪽을 보고 앉습니다. 거꾸로 앉아서 그 등받이를 끌어안으면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그러한 자세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의자를 끌어안고 몸을 숙여야 그 뒤 등 쪽 옆에 갈비뼈의 늑막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채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위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이거를 찌르기 이전에 반드시 분명히 그 전에 엑스레이로 그 늑막액이 어디 들어있는지 위치를 확인했겠죠. 그래서 그 위치 확인 후에 그 찌르는 부위를 리도카인으로 국소 마취시킵니다. 그래서 그 국소 마취시킨 그 부위를 이제 찌르게 되겠죠. 그럴 때 저희 같은 이제 간호조무사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반드시 도와드리고 맥박이나 호흡 양상을 관찰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그 주사를 갑자기 이제 한쪽 늑막을 딱 찔렀을 때 그 환자분의 그 양쪽 폐가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 폐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팍 찔름으로 인해서 그 반대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게 종격동 변이인데요. 그 종격동 변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맥박이나 호흡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찰을 옆에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뽑은 그 늑막액은 반드시 이제 바로 검사실로 보내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지체됐다 했을 때는 냉장 보관시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채취한 이 늑막액은 분실되거나 뭐 떨어뜨리거나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조심조심 다뤄서 검사실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그 외상 방지를 위해 아까 말씀드린 그 체위로 해가지고 바늘을 삽입을 했는데, 그 기침을 한다거나 조금 환자가 움직인다거나 하면은 그 바늘이 두껍고 위험하기 때문에 외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자세를 고정시켜주는 게 주의사항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복수천자 보겠습니다. 복수, 배에 물이 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찬 물을 빼내주는 건데, 복강 내 이상 액체를 제거함입니다. 간경화 같은 거 이제 그 성인 간호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그 간경화라고 하면은 그 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간의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간이 딱딱해지면서 간의 순환이 안 돼가지고 간으로 통해서 그 동맥과 간문맥과 간동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간의 기능이 그 제대로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간으로 가야 될 게 이제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호흡 곤란 증상, 이런 것들이 오는 게 간경화인데요. 그 간경화로 인해 가지고 복강에 물이 찼을 때 그걸 빼내주는 제거법입니다. 여기서 복수천자의 체위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호흡 곤란이 있기 때문에 반자위를 취한 상태에서 복수천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행 전에 방광과 장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 배설과 도뇨를 반드시 하고요. 무균적, 이것 또한 외과적 무균술에 의한 무균적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시행 전후에 복부 둘레를 측정해서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제 복수가 빠졌는지를 관찰함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측정해서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복수천자의 주의점은 많이 빼내면 뺄수록 좋겠지만 한꺼번에 1500ml 이상을 빼내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갑자기 많이 이제 그렇게 빼버리면은 그 순환 혈량의 감소로 인해서 샥이 온다고 해요. 그 쇼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그 1회 배액 용량을 지켜서 빼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추천자 보겠습니다. 이 요추라고 하면 그 이제 그 뇌척수액 빼는 그 부분인데요. 이 요추천자를 하는 목적은 이제 다른 천자 방법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척수액을 수집하기 위함도 있고, 그 척수액의 압력을 측정해서 약물을 투입하기 위함도 있고, 검사 전에 조영제를 투입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뇌 척수압이 이제 막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척수압의 하강을 시키기 위해서 뇌에 있는 그 척수액을 빼주는 거죠. 뇌부종 이런 것들을 위한 환자에서 뇌척수액을 빼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주막하에 있는 혈액이나 농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요추천자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추천자에 있어서의 체위도 반드시 기억해 주실게요. 요추천자는 그 체위가 그 등 쪽에 3, 4 요추 사이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새우등 자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몸을 최대한 앞으로 구부리고 다리를 오므린 채로 이제 턱을 다리까지 이제 끌어당기는 자세를 새우등 자세라고 하는데요. 그 새우등 자세를 취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척수에 지주막하강에 이제 그거를 삽입을 합니다. 뇌척수액이 있는 위치, 저희 그 해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두피, 그다음에 두개골, 그다음에 경막, 지주막, 연막의 순서인데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 들어있는 게 뇌척수액입니다. 그래서 경지연 이렇게 외웠는데요. 저는 그 경지연에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 뇌척수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주막 하강 밑에 지주막 바로 밑에 있는 그 척수에다가 삽입을 하는 게 방법이겠죠.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150ml만 이제 뽑을 수가 있다 해요. 내 척수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뽑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채취 후에 바로 이송하는 게 좋겠지만 그 이송 시까지 이제 이건 냉장 보관이 아니고요. 실온 보관임을 유의해 주세요. 실온에 얘는 반드시 실온에 보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뇌척수액에서 그 뇌척수액을 뽑은 다음에는 그 부위에다가 멸균 거즈를 반드시 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척수액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후에 앙화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검사 시에는 새우등 자세지만 검사 후에는 앙화의 자세를 취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앙화의는 베개도 없이 그냥 머리까지 높이지 않고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눕는 자세를 말해요. 이게 이제 그 뇌척수액의 유출을 막기 위한 자세면서도 그 뇌척수압으로 인한 두통을 막기 위해서 똑바로 누워야 뇌로 그 압력이 가는 거를 막아지겠죠. 그래서 그 뇌척수압을 떨어뜨림으로 인한 두통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이 그 뇌척수압의 그 떨어짐으로 인한 쇼크 증상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관찰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검사 시행 후에는 반드시 앙화의 자세를 해준다는 거, 24시간 안정. BR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안정은 ABR이고요. 24시간 그 절대 안정은 ABR인데 24시간 안정은 BR을 취해준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특수검사 위세척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세척하면 떠오르시는 게 흔히 독극물이나 뭐 위험 물질을 먹었을 때 위 안에 있는 걸 다 빼내주는 게 위세척이잖아요.
위출혈액의 흡인을 예방하고 위에 출혈이나 독성 있는 내용물의 신속 제거를 위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식 상태가 없거나 혼수 상태, 그리고 아예 국외 반사가 없는 경우에 이걸 실시하죠. 의식이 있거나 그럼 뭐 토해낸다던가 하면 되는데, 의식도 없고 반사 그 상태 없는 경우에 위 세척을 실시하고요. 체위는 좌측입니다. 이 좌측이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옆으로 이제 고개를 돌려줘야 그 토했을 때 이제 똑바로 누우면 토했을 때 다시 또 식도로 그 토한 물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위험하기 때문에 구토 시에도 흡인을 막기 위해 좌측이를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위에 왼쪽으로 누워야 위에 모양이 J자로 되어 있는데, 그 J자의 그 동그란 부분에 그 음식물이 담겨서 12지장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12지장으로 아예 넘어갔다 하면은 12지장에서부터는 그 소화 흡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12지장으로 넘어가기 이전, 그 위까지만 갔을 때 거기를 이제 빼내줘야지 괜찮은 거기 때문에 구토시 흡인을 막고 내용물의 12지장 내려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좌측이를 해준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레빈 튜브를 삽입하고, 세척액은 그 수돗물 같은 게 아니고 반드시 0.9% NaCl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몸에 그 바란스를 맞춰줘야지, 전해질 불균형이 맞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그 나트륨, 몸에 있는 나트륨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저나트륨 혈증이나 대사성 알칼리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반드시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독성 물질을 복용했다 했을 때는 그 좌측위 대신에 15도의 트렌델렌 버그 체위를 해주는데, 기본적인 트렌델렌 버그는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반드시 누워가지고 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쇼크 때 이제 트렌델렌 버그 자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 그 머리로 아무래도 그 압이 가기 때문에 그 독성 물질을 복용했을 때는 이 자세에서 조금 머리를 더 숙이는, 15도 조금 더 숙여가지고 이게 그 머리를 높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이제 12지장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더 숙여주는 거, 이제 그 자세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전도 넘어가겠습니다. 심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그 건강검진에서도 심전도 많이 봤잖아요. EKG라고 하는데 심장을 보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입니다. 심장은 어쨌든 그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막 전달이 되면서 수축으로 피를 뻥 하고 내보내잖아요.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그래서 그 혈액이 뻥 하고 나갔을 때 온몸을 도는 게 이제 심장의 역할인데, 그 심장은 전기 자극을 형성하는데 그 심장의 그 전기적인 활성도를 감지하고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 시기는 그 심장에 이상이 느껴졌다 해서 심장 질환을 호소할 때, 그다음에 정기 검진 시에 하게 되는데, 이 심전도 자세는 이제 앙화의로 편하게 누워서 하죠. 그다음에 이 심전도에서 이상이 생겼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라던가 심장 혈관 조영술 이런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심전도 자체는 심장을 보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보겠습니다. 많이 해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기관지에다가 이제 위내시경 하듯이 내시경 그 줄을 이제 넣고 하는 건데, 그 후두에 아무래도 이제 아프니까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 그걸 뿌려준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하냐면 가슴 엑스레이 그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 폐 병변에 이상이 있다 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객혈과 토혈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 폐 이상으로 인해서 객혈, 그 선홍색의 그 거품이 있는 객혈이 나왔을 때 그 원인이나 그 부위를 찾기 위해서도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그 위의 자극으로 인해서 그 구토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4시간 이상의 금식입니다. 또 분비물 억제를 위한 아트로핀 주사를 투여하게 되고요. 리도카인의 후두 마취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관지 내시경, 아무래도 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사 후에 환자의 호흡 상태가 정상적인지 반드시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이들 하시는 위 내시경 검사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목적은 식도 위 12지장을 관찰해가지고 그 부위의 염증 종양을 진단함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내시경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 이부 구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식도로 해가지고 관찰을 하는데 그 염증 종양을 진단함과 동시에 이상 조직을 검사하면서 그 치료도 하면서 절제 지혈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관찰과 치료의 목적으로. 그다음에 체위는 얘 또한 좌측위입니다. 오늘 좌측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기억 좀 해주시고요. 8시간 이상의 금식, 그다음에 뭐 의치가 있다면 미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어지럽고 이제 의식이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복 후 보호자와 기가하는 주의사항입니다. 검사 중에 아무래도 공기 주입으로 인해서 복부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이제 트림을 함으로써 완화가 되는 증상이고요. 설명을 반드시 해드려야겠죠. 그다음에 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냐? 출혈 시 흑색 변과 피를 토하며 어지럽거나 아니면 맥박이 높아지면서 혈압은 떨어지고 식은땀과 복부 통증이 있다. 이 증상은 그 위천공의 증상인데요. 아무래도 좀 숙련된 그 의료진이 아닌 경우에 이런 위천공 증상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에 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대장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은 이제 구강으로 했다면 대장은 항문을 통한 대장 관찰로 대장의 염증 용종 종양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치료를 하죠. 위 내시경과 같이. 얘 또한 좌측입니다. 좌쪽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검사를 받게 되고요. 검사 3일 전부터는 이제 그 용종과 구별하기 위해서 씨 있는 과일, 소화되지 않은 잡곡, 단단한 섬유질의 채소를 금하게 되어 있고요. 전날 자정부터는 금식을 하고 관장을 통해서 장을 깨끗이 비워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뭐 그 응고제, 당뇨 고혈압 등 같은 게 있다면 말씀드리고 복부 수술 경험도 미리 알려주는 게 좋겠고요. 얘 또한 가스 주입이 같이 되기 때문에 복부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천천히 걷는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좋고요. 검사 후에 위천공과 마찬가지로 대장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천공 아까 말씀드렸죠. 맥박 빨라지고 혈압은 떨어지고 복부에 통증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응급실로 내원하는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 시간 특수 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특수 검사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진도 나가고 다음 단원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같이 설명하고 복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지루하겠지만 또 수업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